입춘이 지났습니다마는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죠. 따뜻한 방 안에 있어도 말 그대로 한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는 얼마나 추울까 생각을 하니까 고소합니다. 그렇죠? 예. 내란을 일으킨 자니까 그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된다. 물론 앞으로 이제 많은 헌재 심판도 있을 것이고 이제 형사 재판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아무 직책도 없는 나경원 의원 이 사람이 윤석열이를 면회를 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자기 마누라도 안 만나고 있는데 이들을 만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이 자기를 버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을 권영세라든가 권성동, 나경원 이런 애들이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말로는 인간적인 도리다, 친구니까 그렇다. 또 같이 검사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한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윤석열이가 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 꼬봉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성동, 권영세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이가 낀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경원이가 왜 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대식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권영세, 권성동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경원이가 껴있더라. 국회의원이 뭐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이는 그냥 나중에 낀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왜?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 지배하에 있다. 너희들은 내 꼬붕이다. 그리고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나를 아련하러 와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런 애들은 쪼르르 달려간 거죠. 거기에 이제 나경원이 하나 끼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면회 후에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나경원입니다. 권영세라든가 권성동이는 나 국회에 가서 그냥 뭐 백브리핑 정도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데 나경원이가 바로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마비시킨 여러 형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라고 윤석열이가 말했다. 이렇게 나경원이가 전한 겁니다. 권영세, 권영동은 좀 민망했겠죠. 그렇지만 나경원이는 매우 뻔뻔한 아이잖아요. 빠루 들고 국회 문을 때려 부시고 했던 애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는 애고 생긴 건 쫑쫑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짓을 막 하죠. 그러니까 지가 별거나 됐냐 구치소 앞에서 마이크에 선 겁니다. 야당이 언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까? 무슨 힘으로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죠? 야당은 그냥 야당입니다. 야당은 목소리를 높일 뿐이죠. 그리고 192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야당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내란을 일으켰고 나경원이는 거기에 면회 갔다 와서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개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엄청 무서우니까 막 떨고 있는 거잖아요. 덜덜덜 떠는 게 보이잖아요.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막 보이잖아요. 헌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헌재에서 또 그 어떤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것도 또 뭐 좀 긴 영상이긴 하지만 또 다 봐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이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죄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서 얘들아 나 좀 살려줘. 나 큰일 났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이는 갔다 와서도 대대하게 나오죠. 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나경원이는 지금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얘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근데 나경원이가 한 말 중에 어제 엄청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닌데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한 겁니다.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했다. 나치 말만 나와도 처벌받는 것이 유럽에서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대식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태현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나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나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대식이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 나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고 권성동이가 뭐지? 원내대표 권성동이도 못 들었다더라.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다. 나치라는 말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라고 김대식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그 진행자죠. 그러면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김태현이가 또 계속 물어봐요.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냐? 그러니까 김대식이가 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도 못 들었고 비대위원장도 못 들었다는데 나경원 의원이 잘못 들은 것이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가공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김대식이가 3명이 들어가서 2명이 못 들었다고 하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나치 발언. 윤석열이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이가 그런 것을 나와서 갑자기 가공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냥 있는 대로나 말하는 아이야. 그냥 이렇게 줄줄줄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아이지 뭔가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권영세, 권성동은 정치를 매우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물론 나경원도 정치는 오래 했지만 정치 감각은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와 권성동은 그 말을 못 들었다고 딱 잡아뗀 겁니다. 왜? 민주당이 어떻게 나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물론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사형 내지 무기징역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죄는 없으니까 별건 아닐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식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부인을 한 거죠. 그런데 나경원이는 지금 물정을 몰라. 물정을 몰라. 마이크 앞에 혼자 선 것도 아니 권영세나 권성동이가 써야지 마이크 앞에 서더라도 지가 뭔데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그런데 자기가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이거 참 문제죠. 이런 아이들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참 좋겠어요. 예, 아주 잘난 체하는 것들, 잘나지도 못한 것들 얼굴은 그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 여자 얼굴 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건 취소. 뭐 쫑쫑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 말을 할 말은 해야지 뭐. 그런 아이야. 나경원이는 배알이 없습니다. 배알이 없는 아이예요. 윤석열이가 나경원이가 사실은 그 당대표 출마할 때 1위였어요. 1위. 전체 여론조사에서 1위였는데 이 아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파면해버려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기후대사, 기후위기 대사도 파면해버려. 그냥 얘가 사표를 냈어. 나경원이가 윤석열이한테. 그러면 사표를 받아주면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윤석열이는 얘를 파면해버린 거야. 그냥 해임. 그만큼 윤석열이는 나경원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이는 윤석열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가지고 지가 뭐 별거나 됐냐. 아이고 쫑쫑해가지고 얘가 참 배알이 없어. 나경원이는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이런 부적절한 윤석열의 발언을 나경원이는 전하고 대변인은 부인하고 권영세, 권성동이는 난 들은 적 없는데? 라고 발을 뺄까? 무서우니까. 얘들은 지금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민주당도 무섭고 국민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센 척 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한 몸입니다. 내란 수계는 윤석열이고 내란 동조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좀 해봤고 또 여기저기 좀 떨어져도 보고 뭐 이런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정치를 좀 알아.
그러니까 안 들었다. 아, 윤석열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나경원이는 순진해. 그 말 했는데요. 민주당 낫지라 했는데요. 에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170석을 가진 대한민국의 제1정당을 향해서 낫지라고? 너희들은 욕을 진짜 아무리 먹어도 싸. 나도 엄청 욕을 막 하고 싶은데 나 아는 분들이 욕 좀 하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욕 나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애들 보면 화가 나서 내가 가끔 그러지. 난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경원이 같은 애들을 보면은 진짜 막 욕이 나와. 뭐 욕이 막 나오죠. 그러다 내가 잘 안 합니다. 하여튼 윤석열이는 망상에 빠진 자잖아요. 뭐 부정선거가 어떻고 용공 세력이 어떻고 뭐 국가 전복 세력이 어떻고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용공 세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네가 당선이 되겠냐? 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이 그렇게 답변했대.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내가 0.73%로밖에 차이로밖에 당선이 안 됐다. 부정선거 없었으면 내가 20% 이상 차이가 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는 구슬해야 돼, 구슬. 그러니까 건희가 면회를 안 하고 있는데 건희는 빨리 가서 면회를 하고 군 날짜를 잡은 거 있잖아, 점쟁이한테. 군 날짜 잡은 거 그걸 윤석열한테 통보를 하고 그날 한남동에서 구슬해야 돼. 그리고 서부구치소 앞에서 거기서 구슬해도 됩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부 아니야, 서울이야.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땅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짝두 타고 구슬해야 돼.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붙은 귀신, 망상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망상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건희가 그걸 역할을 해야 돼. 응? 그 역할을 안 하면 건희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건희는 면회를 안 간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군 날짜를 잡고 있을 겁니다. 구슬 언제 할까 날짜를 지금 잡고 있는데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윤석열의 이 망상을 깨줘야 돼. 지금 거의 선망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구슬해야 돼. 구슬. 정신과 의사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정신과 의사가 말하잖아. 그럼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오직 무당, 굿, 건진 뭐 이런 애들 막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설날 서울구치소 앞에다가 떡국 상을 차려놓고 절을 막 했대. 뭐야 그게? 야, 차례를 산 사람 앞에다 지내냐? 그건 거의 제사야. 내가 보니까 제사급이던데 윤석열을 죽으라고 지금 싹싹 빌고 있는 건지 어쩐지. 야, 구치소 앞에 떡국도 놓고 절을 하면 어떡하냐. 할 것을 해야지. 얘들은 아무 짓이나 막 해. 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귀신이 붙는 거지. 에? 아이고, 그냥 귀신 윤석열이 빨리빨리 구슬해, 구슬. 굿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돈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갖고 번 돈만 해도 23억이잖아. 그런 돈 들여서 구슬 좀 하고 또 그 앞에서 또 떡국 떠놓고 또 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건진이 시켜가지고 소 껍질 벗겨서 산 소 껍질 벗겨서 막 올리고 하면 돼. 그러면 윤석열의 마음이 정신이 좀 제정신으로 돌아올란가? 그건 좀 모르겠다. 하여튼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꼬북 노릇만 하는 거 진짜 좀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정치인들은 좀 그럽니다. 그리고 뭐 권영세 권성동이가 개인적으로 갔다 그러는데 아니 개인도 일반 사인이 있고 공적 임무를 띈 개인이 있단 말이야. 이미 공적인 게 딱히 몸에 씌워져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은 특히 선출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들을 공인으로 보는 것이지 너는 어느 때는 공인 너는 어느 때는 사인 이렇게 안 보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이다 이 말은 뭐 거짓말이고 윤석열이가 부르니까 갔다 그냥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자신 있게 말을 하란 말이야. 뭐 그런 걸 말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계속 족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윤석열이를 졸졸 따라다니는 윤석열에게 굴종하는 그런 정당으로 영원히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된다. 내가 맨날 국민의힘 없어져야 된다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말이야.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 하는 일이 없잖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 맨날 폭동이나 일으키고 또 그 지지한다는 인간들도 모두 다 폭동쟁이들이야. 폭동쟁이들.
요즘 무슨 또 광화문파, 여의도파 나눠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만. 내가 보니까 한 본이 한 본. 예? 한 데서 나온 쌍둥이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무슨 전모 목사는 광화문파, 손모 목사는 여의도파, 이래가지고 무슨 깡패냐? 조폭이냐? 무슨 다단계가 껴있니 많이 하면서 생쇼들을 하고 있더구만. 자, 그건 그렇고 또, 윤석열 공소장이 나왔어. 윤석열 공소장. 공소장이 뭐예요? 이제 이거 검찰이 다 수사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형사재판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거 무기징역, 무기금고 혹은 사형 이 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101쪽이나 101페이지야. 이게 동아일보에 전문이 실려가지고 아침 내내 그거 읽느라고 눈 빠질 뻔했네. 소설보다 재미있기는 합디다. 예, 이놈들 출신 성분도 다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세히도 써놨대. 그걸 다 읽었어 또. 아유, 눈이 아파요. 중간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1쪽이나 되는 공소장. 이것을 정리한 기자들도 진짜 훌륭한 기자들이다. 나는 기자들이 좀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좀, 내 101페이지를 읽고 내가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어. 근데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만하고 언론에 나온 거, 요거 저거 짜집기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한번 봅시다. 근데 죄가 많으니까 공소장이 너무 길어. 이 공소장을 보면은 이 윤석열이가 이렇게 허술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너무너무 치밀하게 내란을 획책했다. 그리고 그 어느 독재자도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려고 했다는 이 극악무도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정신 차려보니까 나 사형당할 것 같대? 무서우니까 이제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밑에서 계엄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했던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이들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게 윤석열의 죄가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이 공소장이 80쪽이잖아. 거기에다가 윤석열은 한 20쪽 더 때려 붙인 것 같아요. 하여튼 김용현이하고 윤석열이는 거의 한 몸이야. 충암고 선후배. 진짜 의리 있다잉. 우리 고등학교도 좀 이렇게 의리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충암고 대단해. 목숨을 함께 나눈다. 그들은 같이 죽어봐야 되겠더라. 하여튼 민주당이 하도 폐악질을 하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공소장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에도 몇 명 안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야.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회로. 뭘 다행이야, 다행이긴. 너 죽게 생겼는데.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싹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대로 다 밝혀진 거야. 정치인 체포 지시.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등등 해서 한 10명 정도 체포하라고 했는데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는 것은 거짓말. 그리고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되고 워낙 위헌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냥 상징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집행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다라고 윤석열이가 이전에 헌재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윤석열이가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싹 다 체포하라. 그러면서 한 말 중에 포고령 위반이다 그랬답니다. 아니 포고령이 그냥 상징적이고 위헌적이어서 안 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조지호 청장한테 포고령 위반이니까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보죠, 바보. 김용현이가 또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었다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장악이 대통령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건 다 윤이 아니지 그 새끼. 김용현이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 라고 김용현이가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이야기했답니다. 야 시끼야 네가 이순신이냐 시끼야?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라를 말하면 너는 역적이야. 역도야 역도. 역도가 뭔지 알지? 역적. 이놈아 아이고
군대 투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 윤석열이가 용현이한테 야 어느 정도 되냐 군대 얼마나 투입할 수 있으니까 뭐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될걸요. 그래? 그러면 먼저 그러면 경찰 우선 배치하고 군 간부들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놈이 얼마나 돼요? 한 1,000명쯤 돼요. 그래? 그러면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접수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군 투입하라고 한 적 없다. 그러면 요즘 군대가 부적절한 명령하면 따르겠냐? 나는 안 따를 줄 알았다. 이렇게 나는 계엄에 실패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거의 미친놈입니다. 빨리 얘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설치. 이 부분이 8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8쪽. 근데 그걸 모두 다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려고 다 미리미리 써서 출력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국무위원 중에 안 받았단 놈들이 있어, 지금. 다 받았어, 니들은. 분명히 받았다잉. 왜 새 상목이만 받았겠냐. 이상민이도 받았잖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부분 이상민이가 윤석열이한테 받은 지시사항이잖아요. 근데 이상민이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소방청장이 다 말해버렸어. 비상계엄 당일에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 이렇게 해서 한 6군데 언론사 접수해라. 그리고 단전 단수해라. 라고 말했다고 소방청장이 난 이상민이한테 들었는데요. 라고 다 증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상민이가 단전 단수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투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을 통해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바보 천치들이야. 방송국 장악하면 방송이 안 되나? 요즘 유튜브 더 많이 보는데? 쪼다더라. 그럼 미국 유튜브 회사를 장악해야지. 유튜브 코리아를 장악하든가 해가지고 유튜브가 못 나가게 해야지. 방송국만 장악하면 어떡하냔 말이야. 바보더라. 윤석열은 공부를 좀 더 하고 계엄을 했어야지. 하여튼 이놈은 전두환이한테 배운 그대로 하니까 이런 쇼를 한 거다. 그런데도 이들은 헌재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국회 투입, 군인 투입을 놓고도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는 서로 거짓말하다 다 들통나고 생쇼를 한 거죠. 참으로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참으로 비루한 자들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고 국방장관이었다는 게 슬픈 일이다. 눈 진짜 많이 오고 엄청 추운데 성렬아 춥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왜 내란을 하고 지랄을 해. 아휴, 우리 사무실이 그래도 따뜻하다, 야. 난 내란 안 일으킨다. 집에서도 조용히 산다. 알았냐, 성렬아?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마. 너는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안에서 책을 써, 책을. 내란은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그만하자.